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원 소개받은 국원서 노무사고요. 저는 노무사이면서도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십을 개발한, 지금 혹시 내비게이터십 하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연상되는 게?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떠오르죠. 그 내비게이션을 응용한 프로그램을,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국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금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코치로서 내비게이터십을 좀 확산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미리 포기하실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마스터 코치 과정은 아마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만 제가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제로 붙인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집단이 아닌 개인이 우대받는 그런 자기 창조 경영을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라고 제가 저의 10대 뉴스를 만들어 봤는데, 혹시 이 중에 가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잘 찍으시는 분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찍어 보시죠.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습니다. 11번은 없습니다. 6번, 7번, 또 8번. 막 찍는 거죠, 지금. 그죠? 6번. 왜 6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와, 검색을 또 이게 이제 꼼짝 말아요. 그죠? 요즘은 어디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맞추셨으니까 제가 책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인터넷을 검색해봤다는 건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맙고요. 앞에부터 잠깐 그냥 제 소개를 조금 하죠. 중학교 중퇴한 이유는 등록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왜 우리 부모님들이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기본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소년원을 간 이유는 학교를 때려치고 가출을 해서 배가 고프니까 뭘 했겠죠? 그렇죠. 도둑질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거고. 근데 이제 중학교 중퇴 소년원 출신 직업을 갖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되는데, 택시 운전할 때 노동운동을 하게 됐고, 그 노동운동이 바탕이 돼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했고, 독학으로. 지금까지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네스 기록입니다. 중학교 중퇴학력으로 노무사 합격한 거. 아직 못 깨고 있고, 앞으로도 안 깨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깰라고 하면 이미 못 깨죠. 이미 못 깨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제분을 중학교 2학년 때 자퇴시켜서 노무사 시험 준비하면 돼요. 농담이고. 아무튼 그 중학교 중퇴학력으로 합격한 기록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그건 안 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노회 공익위원으로 한 7년 동안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 26권의 책을 썼고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낸 게 26번째 책입니다. 그 다음에 KBS 아침마당이나 강연백도시에 출연을 했었고, 88올림픽하고 2018 평창올림픽에는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과 올해, 그러니까 2월 달에 참가를 해서 그 TV 뉴스에도 좀 소개가 됐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50이 넘어서 검정고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검정고시가 50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는 학사고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이버 대학 쪽은 왜 과정을 쭉쭉 해야 되지만, 그냥 학사고시는 시험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을 보는데, 저는 1년에 다 패스했어요. 1, 2, 3, 4학년을. 그건 왜냐하면 미리 독학을 해놨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신선마을 촌장하고 신해변체협회 회장은 이제 나이 먹어서 새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10대 뉴스를 스스로 매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10대 뉴스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 인생 전체 10대 뉴스. 그 다음에 또 미래의 10대 뉴스를 한번 짜보세요. 내가 2025년에 내 10대 뉴스는 무엇일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만들어 보면, 결국은 뭘 하는 거죠? 내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는 그런 틀들이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신과 동업자입니다. 어떤 동업자냐면, 신은 우주를 창조했지만 여러분들은 누굴 창조한 거죠? 나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창조한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나온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 또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주로 볼 게, 제 소개 조금 하면서 이 프로그램 소개하고, 그 다음에 천지인이라는 게 삼재 사상이라고 합니다. 동양 사상인데, 천지인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게 우주를 나타내는 그런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 천지인이 연결되는 그런 틀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한 그런 틀이니까.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많이 들어봤죠. 책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호모파덴스는 처음 들어보는 것일 텐데, 즐기는, 일하면서 즐기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중요한 틀입니다. 일을 우리가 의무로 생각하면 지겹잖아요. 그죠? 근데 즐겁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일이 공부도 되는 거고 이런 부분 뒤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는 개념일 거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십은 아까 내비게이션을 활용했다고 했으니까 그 내 인생을 창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건가라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쭉 연결해서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에 대한 어떤 입증?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죠? 요즘 젊은들은 왜 그래 한번 입증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죠. 자, 4차 산업혁명 부분과 천지인 부분들. 최근에 제가 주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왜? 생각?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생각. 동물은 주로 본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두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그거 말고도 또 있죠. 옆에 선생님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 나는 동물이긴 한데 그 중에 인간이잖아요. 그죠? 글쎄요. 네. 이쪽에 선생님은? 생각이 안 나시죠? 갑자기 질문하면?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같이 고민해 보면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성 회복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다 무엇이 다른가라는 건 나타나겠죠. 옆에 선생님은? 말 중요하죠. 아까 생각하고 말이 아마 가장 큰 걸 거예요. 그죠? 또 옆에 선생님은? 네, 넘어가고 옆에 선생님은? 정치. 좋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등등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뭐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한번 보면 결국 우리가 왜 많이 진화론 쪽으로 보면 직립을 했기 때문에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무기 같은 걸 우리가 손에 쥘 수 있었고 이것. 그다음에 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다음에 총 대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지배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틀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말 그다음에 생각, 글, 언어, 문학, 연극 등등이 다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상력. 결국 이제 상상력이 나중에 뭘로 만들어지죠? 현실로 만들어지죠.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를 쭉 보시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게 어떻게 되죠? 현실화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결국 이게 상상을 하면 꼭 그걸 꼭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대로 만들죠. 우리가 왜 그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왜 화성에서 생활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20년, 30년 후에는 아마 화성에 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의 상상력이 중요한 그런 틀이 됩니다. 여러분들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건 결국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마 도구, 과학기술의 발전일 텐데 뭐 우리가 전기,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이 다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돈도 만들어냈죠. 동물들은 돈이 있을까요? 거래 안 하죠. 카드? 여러분 갖고 있죠. 그죠? 뭐 보험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있고 조직을 만들 수 있고 회사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법인격이라고 하는데 가상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사람만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법인도 인격을 갖고 있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나 노조나 사회생활 같은 부분들을 하게 되고 신도 만들어냈죠. 그죠?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설, 신화도 있고 동물들은 그런 부분이 없고 거의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 그죠? 이런 거에 치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나 가상공간 만들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뭐를 하나 넣어놨냐면 가운데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뭘까요? 예, 역시 정확해요. 그죠? 사이버대.
동물들은 이런 그 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없죠. 생각도 없고 언어 소통은 하겠지만 언어라는 부분을 말로 만들질 않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물과 다르다는 부분에서 인간답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게 자기 창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천지인 삼재사상을 동양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발견한 게 구겐하임 미술관에 있는 부분이에요. 보면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changing future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공간과 시간과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 미래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시간을 바꿔보면 됩니다. 이조시대로 가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살기 힘들었겠죠. 그죠? 미래는 또 달라지겠죠. 시간, 공간적인 부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많이 보는 난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람 쪽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슬람 쪽 여성들은 아직도 운전면허를 못 땄었죠. 그죠? 이번에 좀 됐다고. 투표도 아직까지 못 했었고요. 어떻든 지금도 뭘 둘러야 되죠? 히잡을 둘러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각.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걸 바꿔야 결국 우리가 미래를 바뀐다는 뜻인데 이걸 동양 철학의 세 가지, 장자우의 세 가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충불가 이어빙 도고시에라는 뜻은 여름벌레한테 아무리 얼음을 설명해봐야 이 여름벌레는 얼음을 이해할 수 없죠. 왜? 자기는 여름만 살고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재수수 몇 년까지 살아야 되죠? 100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한 120살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무진장이 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만 살고 죽는 벌레는 굳이 가을을, 겨울을 대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00번 정도, 그죠? 앞으로 남아있는 게 여러분 100번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또한 이 시간은 과거를 내가 어떻게 아무리 재주가 져도 불러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는 부분에서 현재,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양철학은 사주팔자를 갖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걸 안 보셨겠지만 왜 난연월일시를 따져가지고 궁합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게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종합을가이어의 그 다음에 구어처야 또는 구어해야 하는데 우물안 개구리한테 아무리 바다를 설명해봐야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를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우물안이 자기의 공간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너무 좁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공간을 요 좁은 서울에서만 또는 좁은 대한민국에서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공부할 범위들이 훨씬 많이 넓어지는 그런 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밖에 모르니까 그 이상을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훨씬 더 넓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으면 저희는 아까 왜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왜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학교 등록금도 못 내고.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시골 촌놈인데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이사를 서울로 오신 거. 여기 가까이 제가 수유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근데 그때 어떻든 삼양동 빨래골이라는 그 달동네 비슷한 데가 있었잖아요. 글로 이사를 오셨지만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계속 시골에서 그냥 농사만 짓고 계셨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이사를 가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한국을 떠나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진짜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생각하면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근데 그냥 가면 어렵겠죠?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죠. 유럽도 가보는 거고 그렇게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를 좁은 우물에 가두지 말고 좀 더 넓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의미 있다. 세 번째 생각인데 곡사불가이어도 소고교회라고 해서 생각이 삐뚤어진 선비한테 아무리 도를 설명해봐야 이 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아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보통 우리 인간은 내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도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걸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생각을 한 군데 묶어두지 말고 유연하게 가지는 부분들. 유연성과 창의성이 앞으로 필요한 그런 덕목이 아마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서양에서 아까 구겐하임 미술관에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름벌레, 그 다음에 오므라는 개구리, 생각이 삐뚤어진 선비, 이 세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꼭 시간적으로 내가 지금 과거 문제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갈 건지, 그 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넓힐 건지라는 부분이죠. 공간을 좁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을 내가 어떻게 유연하게 가질 것인가 라는 게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건 뭐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잠깐 본 건데, 우리가 행복과 성공, 저는 행복한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행복이든 성공이든 외모든 이미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게 50%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 50%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40%는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40%인데, 물론 10%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상황이 됐던 시대적인 상황인 거고, 그러면 40%를 내가 바꾸면 결국 전체적인 부분에서 50%도 나한테 끌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 그 미국 속담이든가요?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 아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내 인생의 공동 창조자, 신이 50%를 창조했고 내가 50%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면 얼마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야죠. 그 캐롤 드웨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 강의한 걸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분은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뼈와 같이 고정적인 것도 있지만 근육과 같이, 그렇죠, 성장 마인드세트를 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고정적인 마인드세트가 아닌 성장 마인드세트를 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똑같은 개념으로 내 인생의 공동 창조자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 인생을 창조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시대 변화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지구 나이가 몇 년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구 나이? 지구 전체. 우리가 빅뱅이 이루어져서 왜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탄생됐다라고 할 때, 지구 나이는 45억 년 전, 우주 전체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를 거쳐왔지만, 우리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은 짧은 세상이지만, 그게 인류가 출현한 게 한 3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근데 인지혁명이라는 건 이제 왜 똑똑해진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말을 하고 언어 소통하는 거 7만 년 전. 요건 사피엔스에서 제가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혁명은 10,000년에서 12,000년. 이게 농업혁명이 결국은 정착하는 시기예요. 정착. 대부분 그때는 어떻게 했죠? 동물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대로 왜 가서 따먹고, 그죠? 또 잡아먹고 이런 방식이 됐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틀. 그게 과학혁명이 바탕이 돼.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도구들이 다 과학혁명을 거쳐서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진 그런 틀이고,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는 그 기계, 주로 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 동력에 하게 만드는, 우리 지금 모터 쓰는 게 비슷한 그런 틀이 되겠죠. 그다음에 2차는 자동화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전기를 중심으로. 3차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자동화. 그다음에 초연결 혁명이라는 게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연결되는 그런 틀들인데, 시대 변화 흐름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디지털로 연결된다. 그다음에 융합이다.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오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우리 개인과 조직, 국가라는 틀에서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죠.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인데 주로 융합, 통섭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 융합, 통섭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초연결성,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초지능화. 초지능화는 주로 AI 관련 부분들. 최근에도 왜 드라마 보니까 너도 인간이라는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다, 어떻게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왜 적응을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점점 우리가 현실화되는,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휴머노이드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건 관련 부분도 대부분 그런 로봇들이 왜 그 케어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과 로봇가 할 일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은 일자리를 많이 뺏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시각은 어렵고 힘든 일들은 로봇을 시키니까 사람은 결국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아마 얼마든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기술의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은 아닙니다. 그 기술의 발전이 융합되고 통섭되는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4차 산업 시대가 바뀌면
정치가 잘 돌아가면 나라가 참 발전을 하는데 정치가 어렵게 가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죠.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죠. 그죠? 우리와 북한이 70년대까지는 북한이 훨씬 앞섰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거긴 천연자원과 전기와 이런 게 다 북한에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수풍댐 이런 부분. 옛날에 해방되기 전엔 다 북한에서 전기가 우리한테로 넘어왔었는데 자르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산업 활동이 되게 어려웠었죠. 근데 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더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가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됐고 북한은 그때 70년대 수준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 아마 돼 있겠죠. 그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정치가 잘못 가면 국민들이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경제 시스템을 보면 공유 경제와 플랫폼 경제 쪽으로 가고 어려운 게 아마 저성장 고실업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무한 경쟁과 경제가 양극화되는 부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구조는 개인화되고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고용 없는 성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운데 개인과 조직과 국가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보면 개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경제적인 수준은 3만 달러라고 하는데 행복 수준은 3만 달러 정도 되나?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물질과 금전 숭배 사상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최근에도 왜 모 그룹의 왜 갑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들, 이게 가장 위험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할 수도 있는 게 그런 틀이에요. 이걸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갔던 역사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 이게 드림리스라고 했는데 이따 제가 꿈을 좀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내 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자꾸 살라고 그러죠. 그죠? 결국 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조직이라는 주로 이제 기업이 되겠지만 2차 산업혁명 시대 관리 방식 지금 이미 3차,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인간성을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행복하지 않은 구성원 그러니까 조직에 있는 구성원도 행복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 일과 삶의 균형을 상실. 근데 지금 정부가 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휴일과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강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근무하다가 또 새벽 6시면 또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가정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결국 애들이 아버지 엄마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틀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는 지금 이제 좌우 이데올로기가 되게 보수 진보 이런 틀들이고 그다음에 가치관 자체가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육 노동 복지 엇박자라고 넣는 게 여러분들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실 텐데 교육이 바로 서야 이 노동이 연결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는 순간에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졸업하는 순간에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학교에서 배운 게 현장에 나가면 필요가 없는 이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옛날에는 근면성실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근면성실한 거 기본 바탕을 까고 있는 거고 창의력과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우받는 인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노동과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고 이 두 가지 부분 미스매치는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복지까지도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참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놔야 즉 연금 같은 걸 많이 모아놔야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연금 이연화 정책인데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연금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실업 기간이 길다거나 내가 납입하는 기간이 짧다거나 그러면 연금이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과 조직과 국가의 문제 이렇게 잠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모사피엔스는 똑똑한 인간 또는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이고 파덴스는 일을 즐겁게 일하는 그런 친구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죠. 자, 인생은 제가 정리해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노는 것, 배우는 것, 일하는 것의 복합체입니다.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일을 하는데 공부하는 것 같이 일을 하는데 노는 것 같이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직장 구할 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즐겁게 일할 수 있으려면 내가 뭘 가져야 돼요? 내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돼. 아, 나 그 정도 하면 난 안 가. 이런 정도 돼야 되는데, 그죠?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또 인생은 물권이 아닌 이건 제가 법학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만든 건데 인생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자기가 무언가 요구하고 찾아내고 가장 중요한 그런 틀입니다. 여기서 물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재산권 비슷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청구권은 주로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요구해야만 되는 부분들이죠. 자, 내 인생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내가 스스로 나한테 뭘 청구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청구해야 될지 심지어 제가 석사 박사 할 때 저는 목표가 뭐였었냐면 올 A 플러스를 받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중고대학교를 다 시험만 봐서 왜 검정고시, 학사고시를 끝냈기 때문에 정규 학교는 석사 박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석사 박사밖에 없는데 목표가 올 A 플러스 하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이 많다 보니까 왜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출석률을 되게 높이 쳐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학기가 끝나고 대부분의 교수들은 제가 무서워서라도 A 플러스를 줬는데 한 교수가 이제 안 주는 거예요. A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나한테 A를 줬습니까? 나는 A 플러스를 받아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런 메일 처음 받아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꿀 수는 없는데 다음에 자기 강의 들으면 참조하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도 안 주더라고요. 이제 이미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A 플러스를 받을 만큼 내가 노력했다라는 자부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수님한테 내가 나는 A 플러스를 받을 자격이 되니까 달라고 주장을 물론 안 주는 주고 안 주고는 뭐 선정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요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안 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안 준다는 겁니다. 예, 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표현이 비슷한 틀이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주로 놀다가 배우다가 일하다 죽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강 보시죠. 그죠? 태어나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긴 세월인데 이 중에서 가장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전성기는 겨우 뭐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정도인가요? 그죠? 이제 뭐 꼬부라지면 어렵죠.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가 최고 전성기입니다. 큰 틀에서.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들이 아마 있겠죠. 요 전성기는 요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부러 철학적인 부분을 좀 담았던 건데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은 뭐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 너머에 다시 나온 책이 호모데우스입니다. 호모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인간은 신과 비슷하게 무언가 만들어내죠. 대표적인 예가 왜 요즘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신장 이식 수술 같은 경우,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왜 쇠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 그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눈을 갈아 끼진 않죠. 그러나 어떻든 눈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식들. 안경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방식으로 결국 신과 비슷하게 이제 된다는 개념인데, 자, 호모사피엔스라는 걸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활동을 세 가지로 나눠봤죠. 첫 번째는 놀이, 두 번째 학습, 세 번째가 일인데 결국은 인간이 태어나면 어릴 때는 물론 부모 덕분에 노읍니다, 그죠? 우리 신나게 놀았죠, 그죠?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말썽도 많이 부리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왜? 먹고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아주 나쁜 표현이지만 공부 잘하면 남편이 바뀐다, 부인이 바뀐다,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런 등등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오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연결되는데 옛날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옛날은 한 20몇 살까지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한 60까지 일을 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죽는 게 보통 라이프 사이클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적어도 이제 직업이라는 부분도 내가 지금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평생 써먹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직장을 바꿔보든 직업을 바꿔보든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과정을 되풀이하죠? 일하다가 놀다가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이게 이제 물론 그 일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죠. 직업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배우는 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10년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게 기본적인 틀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노동법 책을 쓰면서 정리했던 건데, 우리 인간은 크게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입장에 설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로자라고 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자는 노동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근로자는 노동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지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중간지대가 사업자인 것 같은데 근로자인 것도 같고, 그죠? 근로자인데 사업자인 것 같고, 이 부분이 고용적 자영업자와 독립 자영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다라고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 후에도 이 직업을 그냥 유지할 수 있을 건가라는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10년 후에는 로봇가 대체하지 않을까? 그러면 10년 후에는 젊은 친구들이 나를 대체하지 않을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 직업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걸 나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적어도 10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직업을 바꿔보려고 하는 도전,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서 참고로 보시죠. 자, 일은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삶에선 중요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데, 일이란 자신의 행복과 세상의 성장을 위한 숭고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을 지겹다고 생각하면 진짜 지겨울 수 있는데, 뭐 내가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자아실현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은 소득의 가장 중요한 틀이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을 줍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주로 많이 하니까 왜 아파트에서 혼자 이렇게 책을 쓰다가 가끔 왜 무슨 바람이라나요? 뭐 파자마 바람 비슷한 이렇게 이제 바깥에 나가면 아줌마들이 참 한심하다는 눈초리를 이렇게, 참 사내 새끼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집에서 노나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째려보진 않지만 어떻든. 근데 결국은 그러면 나도 자존감이 쫙 움츠러들어요. 나도 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죠? 나는 내일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건 자존감에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있어야만이 공동체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없으면 공동체 참여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일이 없으면 건강이 가장 나빠집니다.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한 1년만 지나면 한 팍상 늙었다는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이 없으면 결국은 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를 보여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라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근데 결국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든 직장 생활할 때는 시켜서 하는 건 지겨운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싸우는 게 그런 거예요. 노는 날 이제 우리 집사람은 청소를 좀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TV만 가지고 왜 저기 엑스레이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막 이제 이렇게 노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요것만 보고 내가 이제 청소를 해줘야지 딱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그걸 못 참고 집사람이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에이, 쌍 안 해. 그렇게 하고 나가버리죠. 무슨 얘기냐면, 시키는 것은 지겨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지겹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키기 전에 스스로 하는 것, 자발적인 인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은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 더불어 함께. 그 다음에 창조적인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자가발전형, 충전형, 개인과 조직이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자가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이건 주로 내적 보상. 그다음에 이거는 몰입과 열정이 중요하죠. 이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충전형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죠. 타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외적 보상, 돈.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나? 그냥 돈 때문에 일하지, 그죠? 먹고 살려니까 하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는 거죠. 그다음에 직위, 직책 이런 거 아주 많이 봅니다. 이거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관객이 될 수밖에 없죠. 조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직 문화라는 측면에서 자가발전형 조직이 있고 충전형 조직이 있을 수가 있죠. 자가발전형은 자율 조직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죠. 창조 조직이고, 이건 직성장이 돼요. 반대로 시켜서 하는 충전형 조직은 결국 한계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시킨 것밖에 못하는 그런 들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면 조직도 자가발전형이 돼야 되고, 나 개인도 자가발전형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럼 주도적이라는 결국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행복한 자기창조 경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에 대한 키워드를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가치관, 관계, 일, 건강, 기여. 이건 참고로 보시는데, 가치관에서는 결국 나는 누군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나는 누군가라는 고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건가? 왜 사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이거 재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 안에 나와 진정한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를 아름답게 복원해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이라는 건 소득 관련 부분들이니까 아까 자존감, 소득, 생활의 근거라고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직장 관련 부분들은.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면 빨리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죠. 그냥은 안 되겠죠.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내는 건 의미 있습니다. 투자가 좀 많이 될 겁니다. 시간적인 투자, 그 다음에 결국 금전적인 투자도 들어갈 거고, 내가 새로운 걸 배우면 또 돈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학원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학교도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 결국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냥 꿈만 꾸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내가 10년 후에는 뭘 할 건지 고민해 보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겠죠. 그 다음에 건강. 이거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두 개가 다 중요한 그런 틀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 소식, 금년, 절주, 좋은 관계, 적당한 일과 운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뭐 적당한 일과 운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생각도 긍정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여라는 부분을 넣은 이유는 나 혼자만이 아닌 세상을 위한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이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내비게이터십 자기창조 경영인데, 아까 내비게이터십은 내비게이션을 응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입력하는 게 뭐죠? 내비게이션은 주소 말고 다른 표현으로 목적지, 중요한, 먼저 목적지를 찍죠. 그죠? 저도 여기 올 때 분명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치고 왔죠. 근데 제가 일산에서 오기 때문에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목적지를 찍은 다음에 반드시 내비게이션은 물어보죠. 당신이 현재 어디냐? 고속도로 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목적지와 현재지를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죠?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올 때 사이버대학이라는 목적지를 찍고 일산이라는 현재지를 찍었고, 그건 자동으로 찍히죠. 그 다음에 경로를 몇 가지 중에서 제가 어떤 걸 선택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결국 목적지와 자기 현재 위치와 경유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그 목적지를 우리는 주로 뭐라고 하냐면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제가 아까 왔을 때 꿈이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대부분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다른 분이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꿈이 뭐예요? 선생님은? 네, 꿈을 얘기해 보세요. 아, 그렇죠. 넘길 줄 알았습니다. 네, 옆에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네, 뒤에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네, 지금 이게 현주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일을 내가 스스로 정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봤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아마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내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자기창조경의 기본 첫 번째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꿈이 없다는 건 아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안 찍은 건 똑같죠.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택시를 딱 탔는데 일산을 가주세요. 그렇죠? 수유동을 가주세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아무데나 가주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럴 때 택시기사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죠?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택시기사가 미쳤나 그렇게 하거나 그죠? 왜? 택시를 타고는 목적지를 얘기해야 거기까지 태워다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도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얘기해야만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생은 물권이 아닌 천국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만이 갈 텐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부분에서 내비게이터십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청와대를 가려고 한다. 어떻게 갈 것인지 각자 발표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쭉 했더니 뭐 택시 타고 간다, 버스 타고 간다, 걸어간다, 뭐 오토바이 타고 간다, 헬기 타고 간다,
어떤 친구는 뭐 출마한다. 어떤 친구는 국회의원이 된다. 어떤 친구는 뭐 표창 받으러 간다.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라는 목적지가 정해졌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했죠? 각자 자기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 겁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면 되는 거고 자기 차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등등 수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결국 목적지가 정해지면 수단을 찾아내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동물 같다면 안 돼요. 동물은 결국 먹고 사는 본능 문제 이외에는 다른 게 없죠. 식물도 그 자리에서 이외에는 다른 게 적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런데 인간만이 창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목적지라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제 꿈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목적지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아까 꿈으로 치환을 시켜보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는 꿈은 아니고요. 그냥 직업적인 목표 정도입니다. 직업적인 목표가 꿈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이건 직업적인 어떤 하나의 적인 거지 그게 꿈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의사가 된다. 그럼 나는 슈바이처 같은 그렇죠? 의술을 봉사 이런 부분이 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꿈이 무엇인가 한 5천 명 정도한테 서비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역시 첫 번째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마음은 참 돈만 많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가족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더니 취업, 창업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장이 되거나 뭐 그 다음에 성공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연예인이나 정치가가 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이나 봉사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애 로맨스 이건 의외로 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친구나 이게 로맨스는 굉장히 꿈이 많더라고요. 근데 불륜도 있고 이렇게 보면 내 집이나 전원주택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 자본소득 이 자본소득은 뭔지 아시죠, 그죠?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임대료 그래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왜 모 그 족발 사장이 건물 주인을 왜 망치로 막 이렇게 했던 게 있죠. 갑자기 뭐 400%를 올리니까 월 300만 원을 120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돌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선에서 돼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낸 거죠. 물론 자리는 좋아서 그런 부분인데 자 그래도 이게 꿈은 아니에요. 이것도 꿈은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목표인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글쎄요. 여기 아까도 질문 그냥 답을 안 하신 분은 그냥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거의 50%의 답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도 사실은 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이 뭔가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 내 꿈은 뭐지라는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론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두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 텐데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내가 이걸 안 해보고 죽으면 후회하겠다라는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곳 그런 것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 이것도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지는 꼭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걸 쭉 적다 보면 결국 그 중에 이제 지워버릴 것도 있고 등등 있겠죠. 그죠? 그 중에 뭘 여러분들은 꿈으로 만드시면 되냐면 의미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냥 꿈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적는데 하고 싶은 것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꿈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한 일이든 나를 위한 일이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꼭 세상을 위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꿈이 없으면 꿈을 찾아내고 아니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창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면 되는 거죠.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상 경로는 그냥 직선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직선이 아닙니다. 인생은 항상 부비 트랩을 하나씩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비를 항상 이렇게 놓고 있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왜 등산 가다 보면 계곡도 있고 왜 이렇게 등등 있잖아요. 그런 고비길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근데 중요한 건 자기의 꿈이 분명하면 힘들더라도 악착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꿈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좌절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 수 있고 트랩이 생길 수도 있고 계곡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기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고 분명한 꿈을 갖고 있으면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야구 선수의 만달 아트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만달 아트를 쳐보시면 요 표가 나옵니다. 만달 아트는 중요한 거 8개.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여기 여러분 보신 후에 뭐라고 되어 있죠? 8, 9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뭐였었냐면 그때 목표는 뭐냐면 드래프트 1순위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친구 1순위가 됐죠. 근데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뭘 한 거죠? 제구가 좋아야 되고 구위 좋아야 야구 선수니까. 스피드 160 나와야 되고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 자, 야구에 관련된 부분, 인간에 관련된 부분까지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은 또 운이라는 부분에서 또 8개씩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실천 방안. 즉, 내가 요게 이 친구의 그때의 꿈이라고 보면 이 꿈을 위해서 적어도 요런 실천 방안들을 만들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이 정도의 실천 방안이 만들어져 한 거죠. 이 친구가 지금 왜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그 최고 몸값으로 왜 가서 그 홈런도 잘 때리는 데다가 이 투수에 또 그러니까 투타를 겸업하는 친구인데 지금 옷단이라고 아마 쳐보시면 많이 알 겁니다만 우리나라하고 야구 게임에서 이 친구가 우리나라를 우승시켜줬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160km대를 계속 던지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 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7회까지만 막아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선수를 내보냈어요. 140km. 160이 보이다가 140은 그냥 슬로우볼이죠. 그냥 뻥뻥 쳐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우승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만든 적 없죠? 네. 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8가지의 실천 방안을 만들었고 또 그거에 또 다른 8가지 이게 여기 또 8가지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 안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보는데 제가 이걸 보고 반성을 해서 제 걸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저는 책을 100권을 쓸 목표를 갖고 있는데 100권을 쓰려고 보니까 그냥 써지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학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종교, 그 다음에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그 다음에 미래학, 내비게이터십, 출간 분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이제 이 하나하나별로 다시 또 8가지씩의 실천 방안들을 제가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그냥 제가 반성을 해서 나도 한번 그러면 뭘 한번 해볼 거라고 만들어 봤던 건데 이걸 다 안 해도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내가 100권을 설령 못 쓴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왜 신나죠? 나는 100권을 쓸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때요, 그죠? 그러나 어떻든 한번 아까 왜 청와대라는 거를 우리가 정해놓으면 가는 수단을 찾았듯이 내가 100권을 쓰겠다고 정해놓으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본다는 거죠. 그게 어학 공부도 되고 지금 철학 공부도 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만다라트라고 인터넷 치면 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하나씩 내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서. 자, 자기 인생의 설계라고 했으니까 이제 인생 설계와 건물 설계를 제가 이제 이 건물도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건물이고 강의장도 너무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건물은 설계도가 있죠. 근데 인생은 꿈이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꿈이라는 키보드를 만들었고요. 이 건물도 건축주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건 내가 주인공이지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에서 관계라는 키워드를 만들었고 건물은 새로운 공법이 계속 나오죠. 새로운 공법이. 인생도 새로운 방식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걸 도전이라고 하는 거고 건물마다 용도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 주상복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도 있을 거고, 사무실도 있을 거고, 강의장도 있을 거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린 지금 교육 시스템이 뭐죠? 동일한 인간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산수 잘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건데, 각자 다른 재능들을 뽐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재능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가 직업의 그 개수가 한 3만 개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13,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미국으로 따지면 17,000개 정도의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마다 다 다른 또 역량들을 갖고 있는 틀이니까. 그 다음에 건물은 착공을 해야 완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시작을 해야 된다. 재미있는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전파견론록이라고 옛날에 이경규 코미디언이 왜 유치원생 애들 데리고 하는 게 있었죠. 여러분은 그 세대가 아니구나. 우리는 한참 봤는데. 유치원 애가 이제 어떤 단어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말을 던지는 겁니다.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노래방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노래가 안 돼요. 이 표현을 썼어요, 그죠? 이게 없으면 그 뭐가 답이 나왔겠어요? 이게 없으면 노래가 안 돼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못 해. 보통 마이크, 그죠? 마이크. 그다음에 책, 탬버린, 맥주 등등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머릿속에 있던 게 뭐냐면 시작이라는 버튼이에요. 시작을 눌러야 노래방이, 여러분 왜 노래방 가면 시작부터 누르죠, 그죠? 마이크 아무리 들고 있어도 시작 안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을 위한 지금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거예요. 내일은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고민들을 해보는 게 시작이라는 버튼이죠. 그 다음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사람은 기본 됨됨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막 쓰는 말로 하면 그냥 싸가지라고 합니다. 싸가지가 없는 친구들하고는 놀고 싶지 않죠, 그죠? 자꾸 우리가 배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직도 똑같습니다.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 거죠. 기본건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뭔가라는 걸 볼 때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본 품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공정표에 따라 짓는데 인생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준비고, 인간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건물이겠죠.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세상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8개의 키워드가 꿈, 관계, 도전, 재능, 실행, 기본, 준비, 열정인데 꿈은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7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꿈부터 시작해서 8가지를 내 진단을,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 프랙티스를 할 때는 한번 만들어보는 틀인데 오늘은 개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썼던 말을 종합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자이면서 나 자신의 운명을 건설하는 건축가이고 그다음에 백지에 내 인생을 그려나가는 화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의 공동창조자가 된다. 누구하고 공동창조자죠? 신과 공동창조자입니다.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내 인생은 유전적으로 주어진 게 50%, 나머지 50%는 내가 만들어간다. 그럼 나도 창조자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나중에 내 인생이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부분은 내 책임도 50%가 있다는 거죠. 부모 책임이나 신만의 책임이 아닌 내 책임도 50이 된다라고 보면 큰 틀에서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비게이터식을 만들 때 아까 제가 3가지 키워드 목적지와 현재지와 경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목적지라는 건 내 인생 설계도를 그려보는 거죠. 내 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는 8개 덕목에 관계된 꿈, 관계, 도전, 재능, 실행, 기본, 준비, 열정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은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덕목을 갖고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넘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요걸 D 4개로 표현하면 4D인데 드림, 디자인, 투 디보트입니다. 결국 내가 드림이라는 거는 내가 꿈을 찾아내는 거고 디자인은 계획을 하는 거죠. 그죠? 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게 두가 될 거고. 요거까지가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면 디보트는 사회적인 관계에 연계되는 거죠. 그죠?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드림, 디자인, 투 디보트 이렇게 4D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십은 개인과 조직에 기여하는 효과가 요 정도라고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변화되겠죠. 그죠? 결국 우리가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생각만 바뀌면 안 되죠.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삶이 변화되고 행복, 그 다음에 성장 함께라는 큰 틀에서 같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상 중에서 요거는 꼭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PPT로 만들어 보시는데 내 인생 연극의 제목이 뭔지를 한번 묻혀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나는 뭐라고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게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인데 준비기가 당연히 있죠. 이게 축구 게임을 제가 본 건데 오늘 밤에도 참 축구를 하죠. 그죠? 오늘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용이라도 써봐야 될 텐데 오늘 만약 저기 하면 뭐 아무런 저기도 아닌데 지난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별로 큰 기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이라는 걸 한번 또 기대해 보는 그런 틀인데 축구도 분명히 월드컵에 나가기 전에 연습이라는 과정을 분명히 오래 거쳤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을 뛰고 연장전을 뛰는데 더 재수 없으면 페널티킥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전반전, 연장전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페널티킥, 승부차기도 있다라고 보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남을 수도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 에필로그로 나눌 수도 있겠고 중요한 건
이때마다의 내 인생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를 정리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습기는 사실 부모님이 인생이죠, 그죠? 내 인생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그런 기본 디딤돌이니까. 근데 제1의 인생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때 어떠한 키워드, 그러니까 준비기간, 청년기간, 장년기간, 정리기간이 있듯이 만들어 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라는 부분들인데, 참고로 제 거를 좀 소개하면, 저는 당연히 시골에 태어났고요. 부모님 덕분에 시골 촌놈이고 주특관 가나. 이때는 배고픔이라는 게 제 키워드였었죠. 근데 중학교 중퇴하고 가출했고 소년원 생활도 했고 방황도 되게 오래 했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오랫동안 방황했고 외파론도 했었고 막노동도 했었고 택시운전 노조활동. 이때는 깡생깡사라고, 이게 조폭 용어입니다. 깡으로 살고 깡으로 죽는다 그런 뜻인데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든 노무사가 되고 나서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래서 최고의 노무사가 됐고 26권의 전문 서적을 냈고 검정고시와 석사까지 했죠. 내비게이터십을 그때 개발한 거고 내비게이터십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55세가 된 이걸 확대하는 작업, 글로벌 내비게이터십 센터 같은 걸 만들고 대학이나 테마파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준비 단계고요. 그다음에 박사 마스터 코치까지 하고 무료 상담 봉사, 이때는 함께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를 위한 안정된 그런 시기라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75 정도 넘어가면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굳이 사회봉사라는 부분은 어렵죠.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글 쓰는 거, 소설 쓰는 거, 시 쓰는 거, 여행기 쓰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소풍을 저도 끝내겠죠. 그죠? 근데 100권을 한번 쓰고 싶은데 이거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적어놓은 건 있었지만. 그럼 결국 제가 이제 키워드는 드림 내비게이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걸 그림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주 작은 인생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꿈을 다 작아보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싫으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건 진짜 게으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를 하는 건데 10년 후에 내 명함 한 장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20년 후에 내 명함 만들어 보세요. 명함을 미리 만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위치에 도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내가 여기 사장이라고 쓰면 내가 사장이 되고 싶은 꿈이라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후에 나는 사장이 되겠다고 쓰면 10년 동안 사장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명함이라는 거는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나와의 명함은 이렇게 해서 10년 후, 20년.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거 서비스로 드린 거예요. 게으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것도 공개할게요. 저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뻘쭘해가지고 그냥 사진 웃으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10년 후에 글로벌 내비게이션 센터 대표, 글로벌 내비스쿨 교장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수필가, 시인, 소설가, 사진작가, 여행작가, 국원사 이렇게 이제 저는 자리매김을 했죠. 아까 제가 75이 넘어가면 굳이 제가 사회활동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마 그 친구하고 둘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나 보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카톡, 개인 카톡도 있고 아니면 밴드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 저장해놔도 되는 거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아까 적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이걸 적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를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제 이거에 더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적은 거 외에 아까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적은 게 있으면 그것도 매일 한 번씩 정도 읽어보는 정도. 그러면 세뇌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잊어먹으려고 그러면 다시 그게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천국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잊어먹고 있다가도 그걸 읽어보면 또 오늘 내가 누구 만나서 뭘 부탁을 해야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왜 교수님한테 A 플러스 달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 그런 개념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8가지 인생 법칙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인생 법칙을 아까 이제 기억나나요? 꿈, 관계, 도전, 재능, 실행, 기본, 준비, 열정이죠. 8가지 키워드가 인생에서는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거를 법칙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꿈에 관련된 부분들은 간절하고 선명하며 의미 있는 꿈을 꾸어라. 여기서 이제 간절하기도 해야 되고 선명하기도 해야 되지만 의미 있는 꿈을 꾸지 않으면 자기만의 인생을 가지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신한테 기도할 때도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죠? 나를 위한 기도는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꿈이 크면 내 대가는 훨씬 더 커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될 만큼의 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짜로 줘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꿈을 꾸는 부분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갖고 안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대가 지불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는 뭐 내가 주인공이지만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50대 50의 법칙을 지키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또 50대 50의 법칙은 뭐냐면 상대방의 목도 50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100대 빵으로 이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관계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목도 50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노력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을 잘 되게 만들면 내 인생도 잘 풀린다고 합니다. 이게 50대 50의 법칙 플러스 고객 성공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도전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준비되었으면 남보다 먼저 과감하게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준비 안 하고 도전하는 건 그거는 망조입니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또 안 돼요. 어느 정도 준비됐으면 과감하게 시도해봐야 한다는 거죠. 다만 한 번의 도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만 번의 법칙이라고 하던가, 그죠? 만 번의 법칙, 그다음에 만 시간의 법칙,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선저무선의 법칙이고 공짜업성의 법칙입니다. 재능은 나만의 특별한 전문가적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하는 걸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경쟁을 갖춰야 되고 내 강점을 개발하고 콘텐츠, 마케팅, 관리 등을 차별해야 된다. 전문성의 법칙, 차별의 법칙.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행 기본 준비 열정도. 실행은 지금 당장 스스로 실천하라. 이게 just do it이라고 하는 거죠.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함께해야 결과가 나온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손이 안 움직이죠. 그죠?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손이 안 움직인다. 이걸 머리의 법칙이라고 하고 기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으로서 됨됨이를 버리지 마라. 기초가 약한 건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됨됨이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이 됨됨이를 제가 막 쓰는 말로 뭐라고 그랬죠? 4가지. 자, 기억을 이렇게 잘하시네, 그죠? 4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4가지가 여러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인, 의, 예지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동양 철학 중에서 공자 철학 중에 인, 의, 예, 지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싸가지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는 운 좋은 사람이 되어라. 자고난 유명인 사람은 없다. 아까 만 번의 법칙, 만 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우회 축적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열정, 꿈을 향해 피와 땀과 눈물을 해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죠? 그 처칠이 얘기했다고 하나요, 그죠? 전쟁 관련 부분에서 피와 땀과 눈물. 그 다음에 열정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전염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피와 땀과 눈물의 법칙, 열정 전의 법칙. 자, 8가지 키워드 이제 기억 다 나시죠, 그죠? 한번 순서대로 볼까요? 꿈, 관계, 도전, 재능, 실행, 기본, 준비, 열정. 그 중에서 핵심은 다 중요하지만 꿈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게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는 경유지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참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부분들을 이건 제가 제 인생을 바탕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제 인생에 대한 사진 전시회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했나라는 부분들을 같이 볼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원서도 했는데 뭐 나는 왜 못할까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중퇴고 그죠? 소년원도 갔다 왔고 나이 50 넘어서 검정고시를 했잖아요. 근데 박사까지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자, 제가 2살 때 사진이랍니다. 귀엽죠? 네. 이게 제가 목장에서 일할 때 사진입니다. 가출을 해서 18살 때 목장에서 목부로 일한 그런 사진이고요. 이게 제가 택시 운전할 때 사진입니다. 이거 여러분 본 기억이 없죠? 저 차는 포니라는 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산차죠. 포니1. 그 다음에 포니2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소나타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택시 운전할 때 31살 때 사진입니다. 지금 한 50은 돼 보이죠? 왜 그럴까요? 택시 운전이 너무 힘들으니까 24시간이라고 24시간 쉬는데 아들 때문에 쉬지도 못하죠. 왜? 배에 올라와서 굴르니까.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지내 이때 이제 노무사 공부를 시작을 했죠. 택시 운전하면서 저는 합격을 했으니까. 제가 전업으로 한 게 아니고 택시 운전 하면서 합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조위원장 할 때 사진입니다. 이 노조위원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법을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노무사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조물주가 저놈을 위해서 노무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저를 위한. 저는 3년 후에 합격을 했고요. 그때 제 이름이 들어있는 신문, 그때는 신문에 이렇게 했었어요. 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었고, 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침마다 목요 특강이라고 1시간 특강을 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부분이 많이 들어있죠. 꿈과 희망, 자신감, 도전 이런 표현들을 쓴 거죠. 인생 역전의 5가지 비결 이렇게 했고, 이게 명강사 대상을 받았던 거고요. 이게 강현백도 씨 출연했던 그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꿈이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뭐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죠. 경로를 우리가 빼뜨리지 말자는 겁니다. 경로를 빼뜨리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석사를 받을 때 사진인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계신 분이 노동대학원장 또 이쪽에 계신 분이 지도교수인데 제가 대학원장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를 가운데 딱 놓고 이 사진을 본 친구와 네가 총장 같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간 거죠. 일부러 찍은 건 아닌데 그냥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나이가 많으니까 그죠? 대학원장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요거는 제가 2000년도에 자서전을 쓸 때 기념사진인데 이때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 다 왔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오셨었고 그때 노총위원장, 그 다음에 택시노조위원장, 화학노조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그리고 경총의 전무 다 오셔서 그래도 축하를 해줘.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출판기념회를 했었는데 세종문화회 잘 안 빌려주거든요. 제가 서울시 자문노무사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백으로 거기 산하단체니까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벌써 돌아가신 분이 계시네요. 저한테도 정치하자고 몇 번 오셨었는데 제가 다 거절했었고요. 이건 주로 이제 아침 조찬 강의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에 저를 소개한 신문 기사고요.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십 제가 이제 전국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제가 그 뒤로 못 했는데 서울에서 한번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게 G4를 흉내내서 한번 폼 잡아본 저만 G4 같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다 G4 같은 부분들인데 강연백도시에서 그때 코미디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었고요. 이건 제가 이제 박사를 받을 때 우리 가족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다 이렇게 들어있는 석사를 받을 때, 박사를 받을 때 사진. 제가 나이 50 넘어서 검정고시를 시작한 거는 박사를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해서 좀 우겼죠, 그죠? 나를 안 받아주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않으면 나이 차별로 이거는 좀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줄 수는 없겠죠, 그죠? 큰 틀에서. 아까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는데 이때 어떤 꿈을 꿨었냐 하면 나이 먹으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을 내가 짓는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게 40년 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간 과정입니다. 횡성에 있는 제 농장입니다. 자, 봄에 제가 이렇게 잔디를 심었죠. 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컸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우거졌죠. 겨울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름에 성장하지 않고요. 가을에 수확이 없고요. 겨울에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봄입니다. 지금. 여름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봄이에요. 아직도 뿌려야 될 게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라는 시간을 잘 지내야 되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에 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누가 만든 거죠? 제가 40년 전에 꿈꿨던 걸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거기 이제 제 친구들이 오고, 제 손주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선마을이라고 만든 거죠. 그리고 제 친구들이 또 같이 이렇게 와서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신선마을 인생학교라고 만든 그림들인데 요 그림이에요. 이건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제가 좋을 때만 찍은 거예요. 여기 노동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같이 노총위원장도 왔었고 다 같이 기념사진 이렇게 찍고 있는 모습이죠. 그림이죠. 네. 그림을 제가 40년 동안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목장에서 일할 때 일꾼으로 그때 일했지만 목부라고 하죠. 일했지만 나이 먹으면 나도 언덕에 하얀 집을 짓는다라는 꿈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야간 모습까지. 제가 일할 때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과일들, 제가 기른 것, 제 비닐하우스 모습. 가끔은 이렇게 해도 먹고요. 약을 올려야 이제 여러분들도 좀 꿈을 가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를 일하고 먹는 거고. 제가 이제 소년원에 아까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40년 후에
춘천소년원에 제가 특강을 갔습니다. 그 후로 60회 무료 특강을 지금까지 소년원에 해줬고요. 한 6년 동안 이렇게 매년 10개 정도 소년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가서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서울 소년원 모습, 요거는 부산 소년원 모습, 청주 소년원 모습 이렇습니다. 소년원에서 찍을 때는 뭐 얼굴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만 찍고요, 이렇게. 그때 이제 삶의 향기 그 아름다운 유산도 이 인생을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들, 도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는 그 한국위기청소년지원협회에서 부산 소년에서 콘서트를 해준 겁니다. 가수, 소년원 출신 가수들, 소년원 출신 뭐 이렇게 애들 다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공연도 해주고 음악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죠. 선배들과의 동행이라고 했었죠.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2005년도 중학교 검정고시 맞죠? 2005년도, 네. 2006년도 고등학교 검정고시예요. 2007년도 학사고시에서 2008년 2월달에 제가 받았죠. 자, 그리고 이제 석사를 2012년 받았고 박사를 2018년 받았습니다. 석사를 받을 때 사진 A가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석사 박사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올 A 플러스를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올 A 플러스 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석사 박사 과정에선. 그래서 저는 올 A 플러스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A가 그래도 2개, 3개씩 이게 짱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기분이 좀 나빴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도요. 기왕이면 이왕 하는 건데, 그죠? 올 A 플러스로 목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를 받는 건 괜찮은데, 그냥 적당히 뭐 내가 점수만 따야지, 뭐 학점만 따야지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게임을 하는 거죠. 이게 박사를 받을 때 그 성적인데 이것도 A가 좀 들어있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출석률이 좀 낮기도 하고, 또 교수가 저를 믿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건 상관없는데, 어떻든 올 A 플러스로 하려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가 다 A는 다 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석사 받을 때 아마 제가 수석은 아니고 두 번째 그래도 됐죠. A를 준 그 교수 때문에. 근데 그 교수가 옛날에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친구인데 저보다 먼저 박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 그런 부분인데 저는 독학이지만 진짜 독하게 공부해서 노동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소리를 들어서 그 노동운동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변호사 되고 교수가 되고 한 친구들이 많은데 저보다 빨리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걔네들은 서울대 나오고 다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든 여러분도 하실 때 올 A 플러스를 목표로 해라 이렇게. 근데 교수님은 절대 올 A 플러스를 안 주려고 하죠, 그죠? 10%만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주면 가서 싸워서라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제 박사 논문의 이제 제목이고 아까 그 책은 그거를 이제 일반 시중에 나오는 책으로 다시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어서 노동관계법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개념을 갖고 있고 그게 4차 산업혁명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봤는데 62년 걸린 겁니다. 그죠? 제가 중학교 중퇴하고 47년 걸렸더라고요. 중학교 중퇴하고 47년 걸려서 이제 요거 한 장 받느라고 이제. 근데 이제 받고 나니까 아무도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는 때 나이 많다고 이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살에도 젊을 때 여러분 하시라는 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89년에 노무사 합격을 했고 그 뒤로 이런저런 활동, 아까 제가 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부분들이 요거는 요게 이제 대통령이 위촉하는 거라서 그런데 두 분이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죠, 그죠? 지금도 안 좋죠. 그런데 저한테는 둘 다 이렇게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쓴 책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저는 이제 요거는 영어를 번역한 거고요. 제가 영어를 88 올림픽 때를 대비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88 올림픽도 나갔고 그 다음에 그게 바탕이 돼서 석사 박사 받는데 영어 때문에 고민은 별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번역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번 기회를 있을 때 만들어내는 건 되게 중요한. 그 다음에 법책, 그 다음에 연금책, 그 다음에 인사관리책. 요거는 이게 내비게이터십이라고 왜 지금 이 프로그램에 모태가 된 책을 제가 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00년도에 오르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 말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오르지 못하려면은 사다리라도 놓고 올라가라. 현대어로 바꾸면 엘리베이터를 세워라. 이거는 편집장이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저는 오르지 못하려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사다리는 흔들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세우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용어는 잘 쓴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내비게이터,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틀들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요거는 저를 소개한 그 한면, 신문 한 면을 영자지입니다. 코리아 타임즈에서 한 거고요.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책을 여자는 인생대 역자는 인생으로 바꿔서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조 활동할 때 나는 반드시 책을 한 권 낸다라고 했는데 10년 걸렸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최초로 책을 내고 지금 26권을 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무언가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그 노총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노동부 차관, 그 다음에 근로복지단 이사장 다 오셨었고요. 명강사 대상을 받은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영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입니다. 81년도에 그 88올림픽이 결정이 됐는데, 여러분은 뭐 아마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죠. 근데 88올림픽 때 나는 참가를 하고 싶은데 선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해놓으면 좀 내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건 순수한, 어떻게 보면 영어를 공부하면 혹시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영어를 제가 그때 민병철 영어부터 시작해서 왜 아침 TV 30분 동안 이렇게 녹음해 가면서 듣고 테이프 듣고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운 좋게 88올림픽 때 제가 MBC 영어 컨테스트 금상 받아가지고, 그것도 금상 받았습니다. 부동반, 제주도 3박 4일도 갔다 왔고 등등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니까, 즉 준비 안 한 사람한테 기회는 비껴갑니다. 근데 준비해 놓으면 시기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자신한테 그거를 주거든요. 근데 8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88올림픽을 앞두고 MBC 영어 컨테스트 금상, 분명히 여기 뭐가 있죠? 금상입니다. 은상도 아니고. 이것도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프리토킹을 하는데, 이제 그 운전기사들 이제 필기 시험으로 해서 이제 한 50명 뽑아가지고 50명 가지고 프리토킹을 하는데, 제가 프리토킹을 한다고 이제 정해진 날 전날 이 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아니 프리토킹을 한다면 주제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뭘 물어볼 건데 그랬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알려줘요? 그거 알려주면 뭐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답이 되게 웃겨요. 그런데요, 전화를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뭐 서울 뭐 올림픽 스타디움 가려면 어떻게 가요? 뭐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뭐 인터뷰하면 뻔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아니나 달라, 뭐 여기서 올림픽 스타디움 가려면 어떻게 가냐, 뭐 그다음에 뭐 고향에 대해 설명해 봐라. 그다음에 서울에 뭐 관광 어디냐 뭐 등등. 근데 저는 전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왜 단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뭐 청산 뉴스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 미국에 언제 갔다 왔냐? 그래서 미국에 안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근데 발음이 이렇게 좋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봐준 거겠죠. 일단은 왜 대답이 좀 하니까 왜 그걸 좋게 봐준 그런 틀인데,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도 했던 게 마인드의 용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마인드는 싫어하느냐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질문을 하면 대부분 yes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o, not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미리 준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장도 그냥 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제가 전날, 그죠?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든 내가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똑같아요. 창업을 한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준비.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노보사 지원도 봤지만 사법시험도 독학으로 준비를 해봤었는데,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이미 합격 여부는 시험장에 가기 전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물론 운이라는 것도 따르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은 다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금메달 따랐던 거고요. 우리 아들 녀석 벌써 이제 40살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인증샷. 이게 없으면 또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인증샷 꼭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뭐 하시면 인증샷 남겨놓고. 이게 이제 2018 평창올림픽 때 제가 이제 조선일보 1면에 났던 사진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련 부분. 그때 뭐 했었냐면 옷 그때 발표하고 우리 자원봉사자 같이 이렇게 퍼포먼스, 이런 퍼포먼스 했었어요, 그죠? 제가 요 뒤에 있습니다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리고 이게 선서할 때 같이 김병만이 대장이 있었고 같이 했었고, 이렇게 옆에 있었죠.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이게 퍼포먼스를 좀 했었고, 그리고 거기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찍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완전체입니다, 이렇게. 아까 그 88올림픽은 왜 노란색 그거 이렇게 있었고요. 좀 촌스럽지만.
우리 이제 내비게이터식 개발해서 제가 이 확산시키는 작업들, 코치 양성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이만큼 이렇게 컸어요. 지금 몇 년 전 사진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고 같이 증명사진도 찍어 놓고, 이게 내비게이터식 확산하기 위한 과정 중에 일부죠. 여기는 중국의 길림 외국어대학교에 가서 제가 특강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물론 뭐 동시통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중국어로 번역된 제 자서전이고요. 내비게이터식 중국어로 번역한 거고요. 이거는 인생의 내비게이터라는 책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를 진출한 거고, 올해도 다시 우간다하고 갑니다만은 아프리카에 가서 코치 양성 과정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가 가진 못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갖고 저는 영어가 좀 아직 부족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진행을 했고, 이 친구들이 이제 코치 자격을 줘서 자기네 거기는 자기네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죠. 인생은 100년을 가야 하는 힘들고 어렵고 먼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120년도 갈 수 있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자갈길, 가시밭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부분을 내가 탓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대리운전은 안 된다. 대리운전은 차는 되지만 인생의 대리운전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행복한 자기창조경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냥 내 인생인데 남의 인생 살듯이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아인슈타인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초기 증상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말기 증상은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오늘을 바꾸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내 운명의 창조자,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이게 인빅투스라는 시에 나오는 그런 글귀죠. 영화를 보면 인빅투스라는 영화에 보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어떻게 27년간이나 그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시를 인용을 합니다. 그죠? 내 운명의 선장은 나고 내 인생 연극의 주인공은 난데 남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것마저 뺏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있는 일과 조직을 사랑하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대하고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나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외에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그게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자부심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인생은 점들의 연결.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유명한 친구인데 스티브 잡스가 왜 그 스탠포드대 연설하면서 이 말을 아주 멋지게 했죠. 인생은 점들의 연결이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사생아. 그렇죠? 그 다음에 사생아인데 그게 나중에 결국 아버지 될 사람한테 대학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엄마가 왜 생모가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드 대학이라는 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돈만 다 까먹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 때려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산 건데 그게 다 연결된다는 거죠. 뒤집으면 어제 찍은 점이 오늘의 나를 결정하고 오늘 찍은 점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점을 잘 찍으면 미래의 점들은 잘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들의 연결을 우리가 생각하면 허투루 사서는 안 되겠죠.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한 시간이 10년엔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면 오늘 잘 보낸 한 시간이 10년의 내 인생은 엄청나게 잘 갖고 갈 수 있다면 결국 점들의 연결이라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왜 그 천지인 삼재 말씀을 드렸죠. 천지인. 그래서 천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우주라는 그런 개념이고 지는 땅이라는 개념이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인은 인간이라는 이게 삼재 사상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찍은 점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우주가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멘트입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시간 반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